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을 책임지는 거. 어찌됐든 여러분의 행정법을 같이 함께 올립시다, 향상합시다 라고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자, 행정법은 역시 정인영입니다. 저랑 같이 하시죠. 공법은 행정법, 헌법, 그걸 아우러 잘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공법은 잘 하시는 거예요. 행정법, 헌법 거의 유관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뭐 두 과목을 하는데 힘들지 않냐? 아니에요. 서로 연관돼 있어요.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 10월 30일 행정작용 중에 하자 쓴 게 문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지요. 국가직 7급 15번이었는데 문제에 해당되는 하자 쓴 게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자 쓴 게. 자, 이거 행정행위의 하자 쓴 게요. 다 이게 문제가 이 하자의 종류가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는데, 자, 하자 쓴 게를 원하는 건 취소 사유. 어쩔 때 행정행위에 자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행정행위가 이렇게 하나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처분이 나올 때, 그렇게 나올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왜? 그냥 하나의 행정행위 있어요. 근데 이 행정에 하자가 있네요. 그 하자가 취소 사유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일 때. 근데 거기다가 이게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니까 취소 사유를 더 이상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쟁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싸울 수 있는 기회, 헌법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헌법에 재판 청구권이라고 해서 헌법에 27조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헌법의 재판 청구권은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쟁송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헌법적 조문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니까 소송법에 법률에 이거하고 서로 만약에 이게 충돌한다면 이건 헌법을 우선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기회 자체도 주지 않았다. 그러면 헌법의 취지라는 게 있잖아. 누구나 한 번이라도 쟁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있는데, 근데 이거 하자 생겼는데 불가쟁력 기회가 날짜가 도과됐다.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무조건 싸우지 마세요 라고 해버렸을 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 해서 무조건 다시 한번 싸우세요 그러면 불가쟁력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불가쟁력의 의미가 있고 헌법의 취지가 있으니까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한다? 어느 걸 우선한다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다?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충돌을 할 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다니까요. 자, 여러 행정행위가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행 행정이 하자 있다. 근데 그 하자는 취소사유다. 근데 요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불쟁이 발생했다. 그럼 이거 자체는 쟁송을 못해요. 하지만 후행 처분이 적법하다. 그래도 요 하자를 이유로 요걸 들고 쟁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송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걸 못하고 후행 처분을 들고 하는 거야. 또 하자가 역행을 하진 않아요. 뒤에 있는 하자를 갖고 선행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하자를 갖고 후행 처분을, 적법하여도 너 잘못될 거야. 왜? 여러 처분이 하나의 목적 달성을 해서 결합하여 이렇게 나오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만 하자를 넘긴다, 승계한다 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승계 자체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거니까 필요한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요건, 첫 번째 여러 처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 발생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목적 달성에서 결합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 취지 반하지 않아야죠. 당연하죠. 그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집행, 절차, 개, 영, 실, 비 이거 하고, 그다음에 국세, 징수, 절차, 독, 암, 매, 청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하자 승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목적 이렇게 나오면, 여러 처분이 나온다 해도 서로 다른 목적이라면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 예외가 있다라는 거야. 또 예외가 있어.
근데 이럴 때 그런 거야. 하자승계를 원래는 서로 다른 목적일 때는 안 되는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여러 처분인데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 해서 이거는 하자승계가 안 되니까 이걸 갖고 싸울 수 없어요. 근데 단 요거 표준지 공시리가 지가 처분, 그 다음에 수용재결, 수용보상금, 보상금 재결 이것도 처분. 이거 서로 다른 목적이야. 서로 다른 목적인데 선행처분에 하자 있어. 근데 이 하자를 갖고 여기다 불가증력 발생했어. 불장 발생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목적인데 서로 다른 목적인데도 이럴 때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또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한도가 도가 된다면 이걸 그대로 참으라면 어떻게 해? 라고 할 때면 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판례가 예외적으로 얘네들은 하자승계를 인정했던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서로 다른 목적인데도 또 개별공시리가 지가 처분인데 과세처분. 여러분 개별공시리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쓰는 기준가격이고요. 표준지공시리가는 수용보상금 가격 기준이에요. 표준지공시리가 과세, 개별공시리가 수용재 이러면 위법입니다. 표준지공시리가 개별 이것도 하자승계 안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독립유공자로 배제됨으로써 후손의 예우 배제 사건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이 정도 세 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되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취소는 하자승계를 얘기하는데 무효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무효는 너도 무효 나도 무효 언제라도 무효. 불가증력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툴 수 있으니까 하자승계를 얘기하는 건 사족이지. 옳지 않은 거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시 계획인가 별도의 요건과 별도의 절차 보세요. 별도 개별 또는 독립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바로 나오잖아. 그럼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의 실시계획인가를 승계되지 않는다. 맞는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아예 이렇게만 나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요거는 하자승계 안 된다. 이렇게만 나오기도 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처벌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벌을 받았을 때 업무 정지하고 등록 개설 등록 취소 양처벌은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처벌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하자승계 안 된다. 이것도 이렇게 나와.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처벌하고 개설 등록 취소 이거 하자승계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객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3번 수용보상금 떴어. 수용보상금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표준지 공시니까 하자를 이유로 얘를 다투는 거지. 따라 선행처벌로서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니까 결정 이 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인데도 허용되는 경우잖아요. 3번이 옳지 않은 질문. 4번 보충역 편의처분 공익근무요원 소지처분 서로 다른 목적 독립된 처분 하자승계 안됨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다 기출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갖고 하자승계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정리 잘 하셨죠? 오늘도 같이 했으니까 10월의 마지막 법을 저랑 같이 하시죠. 그러면 10월 30일 목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